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마이리틀 텔레비전 V2입니다. 무한경쟁체제였던 시즌 1과 달리 출연자들의 협동을 통해 기부금을 모은다는 훈훈한 방식으로 이목을 모았는데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첫 회 방송 언급량 17,873건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제성과 시청률 면에서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며 현재 평균 가구 시청률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텔은 온라인 개인 방송의 형식을 지상파로 끌어들이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때문에 시즌2에 거는 기대도 컸던 게 사실인데요. 현재까지로 볼 때 시즌제 예능으로서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때는 이 장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한 영광의 훈장처럼 여겨졌던 적도 있었죠. 사실 그동안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방송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의 이런 한 포맷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시즌제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 유용한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이 시즌제를 통해서 제작진들은 고갈된 아이디어도 좀 보충을 해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습관적으로 보던 프로그램에서 오는 피로감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마리텔이 시즌 1, 2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시즌제 예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정하고 가는데 굉장히 어느 정도는 성과를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특히 시즌제 예능이라는 게 저는 시즌제 드라마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시즌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야기의 연속성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능 같은 경우는 포맷을 유지한 상태에서 컨텐츠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작진의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화제성이나 시청률은 부진하지만 이걸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좀 박수 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텔 같은 경우는 시즌제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게 뭔가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기보다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좀 뒤따라가는 듯한 좀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즌 1이 성공해서 시즌 2 만들고 3 만들고 이것보다는 시즌제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시즌제가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이 시즌제가 존재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이 이렇게 과연 무의미한 컴백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왜냐면은 세상에 없던 포맷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포맷을 처음 만들고 선보이는 것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대표 브랜드가 됐고 이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걸 어떻게 잘 방어를 해내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마리텔이 성공을 했을 때 비슷한 종류의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방송사에서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스타들이 자기 개인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크리에이터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나 지금 이 시점까지 어쨌건 간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온라인상에서 그 방송 클립이 유통이 되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마리텔이거든요, 결국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벽을 허문 그 제 정체성을 유지 계승을 하면서 브랜드 밸류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으나 제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대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분석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연관 검색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댄스, 막내딸, 아이돌, 시동, 기부, 저녁, 꿀, 생중계 이런 키워드들이 상위 연관 검색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꿀, 짧지만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등장하게 된 연관어예요? 네, 이 마리텔 V2는 방송 직후 그날 재밌었었던 에피소드를 인터넷상의 짧은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그중 소위 꿀잼, 꿀조합 영상. 그러니까 매우 재밌고 합이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꿀이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졌는데 마리텔 V2 베스트 꿀잼 영상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초반부에 했던 김수미 씨 방송 중에서 좀 욕 ASMR? 보통 우리 ASMR 하면은 심리적 안정감을 이렇게 채워주는 아주 잔잔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에 욕설과 ASMR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그렇죠. 조합이었어요. 회사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마 이 자식아. 뭐하러 가기 싫은데 놀아 굶어.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 놈이야. 가난하게 살아봐 이 새끼야. 넌 빚쟁이한테 목숨을 위협당하고 발로 채이고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려봐. 보고 나서는 이게 새로운 좀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욕설이라는 것이 정말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도 통쾌함도 느끼고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충족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도 욕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숨겨진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되게 유쾌했던 것 같고 결국 어떤 맥락에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손한 말도 무례한 맥락으로 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처럼 이제 그게 누군가를 모욕하고자 하는 맥락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또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김자훈 씨 독도 숲내 투어라는 걸 하시려고 이제 30회 때 독도에 가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기상 악화로 인해서 배가 뜨지 못해서 준비했던 게 아예 다 물거품이 돼서 이른바 숲티라는 거를 이제 꾸리셨는데 그 바로 직전에 진행했던 이제 보이숲 코리아에서 이제 발굴한 일반인 참가자 초대를 했는데 또 그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나 또 이분들이 보여줬던 어떤 장기자랑 같은 것들이 걔가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시작도 전에 일단 네. 재미가 배가가 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려던 게 무산돼서 한 것 치고는 굉장히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왔던 특집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집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서 아직도 네. 우울함을 가끔 봅니다. 이번엔 좀 출연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와서 활약상을 보여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최근이지만 전광열 씨 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웃고 네. 그랬거든요. 특히 예능에선 자주 볼 수 없는 배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능에서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본인이 출연했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뭐 화제가 됐던 명장면, 소위 짤방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이거 저희 배워봅시다. 행복한 감정. 일단은 시동을.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하다. 일단 행복하다. 혼신을 다해서 이걸 다시 재현해주고 약간 거기에다 예능감을 살려가지고 좀 재밌게 해주는 거. 그래서 진지함과 코믹함이 아주 적절히 조화됐던 그런 출연자가 아니었나 싶고요. 본인의 어떤 짤로 유통되는 자신의 운명을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굉장히 예외성이 있었던 거죠. 화장실에서 크림빵 먹는 연기를 직접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방송 보면서 저걸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야 그러면서 되게 어떤 미묘한 감동?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날들을 잊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와서 그거를 재현을 해주고 이걸 자신의 이미지를 확장을 해서 끌어안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쾌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광열 씨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네. 또 시즌 후반에 정광열 씨가 있었다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신선했던 출연자로서는 강부자 선생님이 계셨죠. 우리가 흔히 한국인들이 노년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즐기는 거 하나도 모르실 것 같고 알더라도 그냥 대충 알 그쵸. 거. 선수들 이름이나 외우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호날두와 메시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좋느냐에 대해서도 호날두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자선도 많이 하고 아, 좋은 일. 헌혈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도네이션하고. 근데 메시는요? 메시는 그런 거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자연스러운 축구적인 건 메시나 메시인데, 예. 네, 호날두가 더 멋지다. 네. 이분이 뭐 대단히 웃긴 순간을 많이 만들어서 재밌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구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즌 초반에 가장 좀 스타트를 잘 끊어주신 출연자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강부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원로 여배우분들이 출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1인 방송의 또 다른 트렌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실버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한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또 강부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김용옥 씨나 뭐 김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또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마리텔이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준 거는 참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로 여배우분들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인물 연관어 순위에도 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수미 씨하고 강부자 씨가 당당히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제 순위를 쭉 보시면은 엑소의 세훈과 찬열이 뭐 좀 압도적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지만 90위에 이제 김수미 씨하고 강부자 씨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특히 강부자 씨 같은 경우는 2번 출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인물들을 제치고서 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출연자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마리텔 V2 관련 감성어를 좀 살펴보면 먼저 긍정 감성 언어로는 신선한, 즐기다, 기대하다, 귀여운, 감탄, 화려한, 잘하다 이런 감성어들 보이고요. 부정 감성 언어는 얄밉다, 나쁘다, 기분 나쁘다, 더럽다, 격하다, 과하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성어가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감성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격하다, 과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그래도 이런 마리텔과 같은 스타일에 좀 덜 익숙한 세대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익숙한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랄까 속된 말로 퉁쳐서 이렇게 긍정어와 부정어들을 다 고루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좀 이게 낯설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건 너무 기존의 것보다 격해, 기존의 것보다 과해 이런 느낌으로 단어가 형성됐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어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감탄하다, 화려하다, 잘하다 이게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과하다, 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좀 분석하다 보면 같은 상황을 놓고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선타기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작진들의 좀 어떤 집중력과 어떤 능력이 좀 발휘가 잘 돼야 됩니다. 판단 능력이 무척 예, 중요하겠네요. 뭐 기분 나쁘다, 더럽다, 뭐 과하다 이런 검색어들이 사실은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세대에서도 나오는 거를 좀 목격을 한 사람이거든요. 특정 아이돌 멤버들을 향한 어떤 그 되게 무례한 농담이랄지 혹은 이제 K-밀씨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정영돈 씨가 농담 삼아 이제 사진에다가 마치 명정 사진처럼 이제 낙서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K-밀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상황 때문에 사실 논란이 돼서 무덤 TV 이 코너는 폐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유행 코드나 일반인 참가자들의 돌발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쇼에 끌어올 때면 어느 선이 과연 좋은가에 대한 좀 제작진의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선을 어떻게 그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제일 적으면서 웃음을 좀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번 시즌이 남긴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연관 검색어 살펴볼게요. 이번엔 막내딸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출연자와 관련된 키워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리텔 V2는 시작 당시에 대저택에 사는 수상한 가족 컨셉트를 표방했었거든요. 그중 이제 프로그램의 MC이자 막내딸 역할을 맡았던 아이즈원의 안유진 씨가 화제를 모으면서 그 연관 검색어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기부라는 하나의 목표를 함께 이뤄나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란 컨셉트를 부여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같은 컨셉이 프로그램 안에 잘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그 잘 녹아 들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렇죠. 뭔가를 재밌게 보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컨셉이 잘 녹아 들었다고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프로그램과 가족 뭐 연관 짓기에는 전혀 어떤 의미를 예, 연결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르르 없앤 게 저는 오히려 잘한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그 의미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이젠 1인 가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동일 공간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그 어떤 설정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히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다. 이러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가족이라는 컨셉은 좀 만일 시즌3를 한다면 정말 많이 그 고려돼야 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즌 1 때도 이제 서유리 씨가 미스 마리테로 출연을 하면서 출연자들에게 미션을 공지를 해주고 순위를 발표해주는 등장인물로서 이제 나왔고 이분이 이제 미스터리한 주인님에게 이제 미션을 받아서 출연자들을 조종하는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컨셉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즌 1 때도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시즌 2 때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컨셉인 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걸 웃음 코드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영향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안유진 씨가 과연 그렇게 뻔뻔스럽게 컨셉을 연기를 하고 이제 밀어붙일 만한 캐릭터를 소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녹아들지가 않으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네, 이번에는 기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리텔 V2 방송 초반에 기부 형식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협력을 통한 기부라는 기획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돌아봤을 때 이 기부라는 공통 분모가 어떤 성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기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봉사나 기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숨 쉬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좀 편안함도 주기는 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선정의 기준이나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 끝에 가면 이제 어디다 기부했다, 기부의 내용들도 좀 잘 나왔는데 딱 목표 1억 원을 달성하고 나니까 기부가 좀 약간 짐처럼 내지는 그냥 흐지부지 되어가는 유명무실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 1억 원이라는 하는 목표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이게 마음을 나누자고 했던 우리 처음에 그런 뜻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형식 자체는 기부를 하겠다는 뭐 대의적인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보통 성금 모금 방송에서는 일방적으로 기부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미를 주고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로 자연스럽게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보면은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기부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용하거나 기부 금액이 늘어나면 리액션이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의 1인 방송에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된 건가와 형식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크게 생색을 내기보단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기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오히려 전 마리텔에 조금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기부인 거고 기부가 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가는 쪽이 저는 오히려 약간 마리텔다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서 이렇게 좋은 데다 썼습니다라고 한다면 웃길 땐 그런 걸로 웃겨놓고서는 이거 가지고 착하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같은 되게 위선적인 느낌도 들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즌2에서 마리텔이 기부에 대해서 취할 수 있었던 입장 중에 제일 깔끔했던 것 같아요. 마리텔 V2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시즌2가 종료되고 나면 새로운 시즌이 제작될 가능성과 또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조금 더 깊어져야만 시즌3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출연자의 의외성이나 뭐 그 내용의 전문성, 구성의 차별성 이러한 것들이 그 틀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시즌3가 경쟁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아주 대표 주자이고 저는 이제 시조새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조새로 그냥 남겠다고 하면은 가셔도 되는데 시청자들이 보게 하려면 뭔가 변화가 확실히 필요해 보여요. 라이브 방송으로 하더라도 요즘에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 자기가 휴식할 때 뭐 오가면서 출근길 오가면서 보는 그런 가벼운 콘텐츠를 많이 즐기시는데 과연 마리텔에서 긴 호흡으로 라이브 방송 포맷으로
간다면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전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네, 마이리틀 텔레비전 V2가 마지막까지 시청자에게 재미와 의미를 선사하는 방송이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